발투자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 온전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기사 보고 그 안에서 또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방송을 다시 같이 하게 됐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도윤 애널리스트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은 기사는 뭔지 관련 기사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네, 폴더블 폰 얘기입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플립과 폴드3 역대급 돌풍에 삼성전자가 어떤 결단을 내리려나. 이게 바로 헤드라인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들어가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너무 흥행을 하다 보니 삼성 쪽에서도 스마트폰 생산 라인 증설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 입장에서는 폴더블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서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지금 국내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히 또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0월까지 출시국이 130개까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폴더블 폰 흥행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 국내도 국내지만 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뭐 미국이라던가 인도라거나 중국이라거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예상치를 좀 훨씬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시장 점유율 0.5%대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인데요. 폴더블 폰이라는 이 강력한 아이템으로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됐던 물량이 3분 만에 좀 완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100만 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과 독일에서는 이제 배송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한테 좀 사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또 인도에서는 갤럭시 노트 20의 사전 예약 첫날 물량의 2.7배 규모의 사전 예약 첫날 물량을 좀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삼성전자의 시장 수요치를 좀 예상치를 좀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전자가 올해 폴더블 폰 대중화 원년을 선언을 하면서 예상했던 시장 수요치를 좀 크게 상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 좀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오는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나올 때는 반응이 이렇게 폭발적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에 관련주들의 종목도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세계적으로 폴더블 폰 물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더블 폰이 얼마나 이제 흥행인지 얼마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폴더블 폰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먼저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종목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 KH바텍, 파이테크닉스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네. 8개 종목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KH바텍, S코넥, 파이테크닉스 대표적인 힌지 관련주들입니다. 전일도 삼성전자, 폴더블 폰 힌지 납품이 KH바텍, S코넥, AU플렉스 등 3파전으로 확대가 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경하이테크, UTI, DKT, BH, 롯데시스템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폴더블 폰 관련주들 이미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종목은 아닐 것 같고 네. 이 안에서 탑픽으로 꼽는 종목은 뭔가요? 예, 오늘 롯데시스템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롯데시스템즈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폴더블 폰 관련 라인들 증설할 때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삼성전자의 이게 하나의 좀 좁은 틀에서는 폴더블 폰 관련이지만 좀 크게 봤을 때는 이런 베트남 디스플레이 후공정 투자 재개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동상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밴딩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밴딩 장비라고 하면 이 FPCB,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이걸 좀 패널에 맞게 구부려주는 장비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좀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던 2017년도에 해당 장비를 2,300억 원 규모로 독점 수주했던 기업이라고 좀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폴더블 폰이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좀 증설을 고민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롯데시스템즈 입장에서는 좀 수혜 정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이 폴더블 폰 관련 시장 전망치들 상당히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000만 대 규모에서 2023년도 3,700만 대
배 정도로 좀 상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23년도 3,700만 대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숫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애플에서 이 폴더블폰 시장에 이제 좀 진입을 할 것으로 이제 좀 시장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폴더블폰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경쟁사인 애플도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폴더블폰 모듈 라인 한 개가 100% 가동할 때 연간 240만 대분을 좀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후년도에 3,700만 대분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가동률을 90%로 가정을 했을 때 총 18개 라인이 좀 필요합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7개 라인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요거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10개로 좀 증설을 한 것으로 증설을 요청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앞으로 총 11개 라인 정도가 최소한 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라인당 밴딩 장비 수주 금액은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변동폭이 상당히 크지만 한 개 라인당 최대한 40억 원 정도는 수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폰과 관련한 수주액으로만 보면은 한 440억 정도가 내년까지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밴딩 장비가 폴더블폰용으로 증설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도 맞지만 이 스마트폰에 이 스펙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밴딩 장비의 스펙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단적으로 지난해 2분기 아이폰 12가 이제 신규로 출시가 될 때 이렇게 패널 인치가 변한다거나 할 때 밴딩 장비도 바뀌어야 되면서 지난해 2분기에 동사가 밴딩 장비 매출액 약 500억 원 정도를 기록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폰과 관련해서 함께 이 스마트폰의 수요자들의 이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고 숫자로는 최소 440억에서 내년도 보수적으로는 600억까지는 충분히 수주를 하고 매출액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예, 수익성이 사실 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네. 사실 2017년도에 3,2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다만 영업이익률이 1% 미만대가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저평가 배경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짧게 두 가지 배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17년도에 장비를 개발을 해서 공급할 때는 16년도에 장비를 개발을 하고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17년도에 바로 양산 라인에 좀 장비를 공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장비를 개발하게 되면 이 파일럿 라인에서 시운전을 통해서 장비 최적화 과정에 필요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당시에는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양산 라인에서 바로 이런 노하우 획득에 필요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캐파가 동사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한 800에서 1,000억 원밖에 자체 생산이 불가능했었는데 2,300억 원의 수주를 한 번에 받다 보니까 외주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외주 생산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이렇게 이제 장비운용 노하우를 모두 충분히 획득을 해서 두 자릿수 초반대 영업이익률까지 해당 사업 부문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1월에 증설을 마쳐서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4천에서 5천억 원까지는 동사가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됐고 나아가서 증설이 됐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나면 수익성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또 이런 이렇게 그동안 저평가 배경이었던 이런 부분도 해결됐기 때문에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다른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와 반도체 물류 장비 쪽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 쪽 경쟁사였던 T사가 고객사와 관계 악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동사가 동시에 이제 이 물류 장비 다각화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삼성 디스플레이 첫 대형 올레드 생산 라인인 Q1 라인 증설 때 약 700억 원 규모의 물류 장비를 좀 수주를 했는데요. 물류 장비 다각화 이전이었다면 한 250억에서 300억 원밖에 수주를 못했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좀 2배로 좀 규모가 좀 커진 것이고요. 중요한 점은 중소형 올레드 라인 때도 동일한 규모 수주가 가능하냐인데 물류 장비 기업들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4분기부터 내후년 1분기, 좀 빠르면 내년도 4분기까지 30K 규모로 좀 증설을 나서면서 내년도에도 한 700억 정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반도체 물류 장비 쪽 이제 미국의 미국의 M사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엔드 유저로 이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92%를 기록을 했고 수주 잔고 180억 원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해당 사업 부문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 반도체 물류 장비 사업도 하고 있고 네. 두 가지 사업 모두 올해 가장 좋은 모습,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또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사업부에 대해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앞서서 수익성 문제도 좀 해결
해결이 되는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저희가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네, 이 종목은 이제 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기업입니다. 네. 우선 말씀드렸던 거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면 내년도 밴딩 장비 한 600억, 물류 장비 700억 수주의 600억 매출이 좀 반영될 것 같고요. 물류 장비 쪽에서 올해 550억 하고 유사 규모로 해서 매출액 한 1,800억 원 정도에 영업이익 한 15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률 같은 경우 밴딩 장비 쪽이랑 이제 반도체 쪽이 디스플레이가 한 자릿수 중반대고요. 이 두 개 사업 부문은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 한 2배 정도로 두 자릿수 초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달성 가능한 이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사실 더 빠지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이런 실적 우려감은 이제 우려하시는 대로 하반기는 일종의 수주 공백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내년도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 EPS는 728원에 물류장비 평균 퍼인 12배를 좀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네. 적정 주가는 8,700원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네. 현재 하지만 이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시장에 관심이 뜨겁고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시장에서 인식을 받게 되면은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충분히 상향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폴더블폰 관련 부품주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내년 실적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주가 5,510원에 마감이 됐는데 목표 주가로는 8,700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알투자에서는 로체 시스템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